제가 약간 생각을 요새 하는 거는 뭐 그런 것들이야 정치의 문제인 거고, 보건복지부 인사들 그리고 보험사나 이런 데 포진해 있는 보건복지부 인사들, 엠파워들조차도 손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챙길 가능성이 있다. 안녕하세요. 윤하리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량 손절이 나오면서 의료 대란의 해결 실마리가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의료 개혁, 의대 증원이 완전 정치 게임이고 의사의 손을 완전 떠났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의사는 이제 의대생은 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엔 정치 게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정치 게임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16일 이제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손절을 명확하게 각을 세우는 워딩을 내기 시작했죠. 지금 10월 13일 저녁이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어쨌든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쭉 있으면 의료 대란이 잠깐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결국에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의료 붕괴는 이 정권의 거의 리버샷을 계속 때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가 엄청난 타격을 줄 거다. 다른 뭐 국정 이슈나 이런 것들은 이제 커팅이에요. 그냥 피는 줄줄줄 나서 이제 화제성이나 휘발성은 굉장히 높지만 딱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정권에 정말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한 방을 날리는 거는 의료 대란이 점점 심각해질수록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직격탄을 먹일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영상들을 뭘 찍었냐, 정치적인 영상을 한 8월 보니까 8월 17일부터 찍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찍었냐, 국민의힘 조정은 의원이 국감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 문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나 모르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떠들어서, 제가 그 조정은 의원이 한 달 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전에서 원희룡 당시 후보랑 완전 똑같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왜? 현실 인식이 결국에는 뭐 지지율 싸움이나, 조정은 의원도 결국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는 의료 붕괴가 이제 디폴트 값이다, 이거는 변수가 될 수 없다, 이건 상수다, 그러니까 눈치를 채라, 약간 이런 느낌을 한 거죠. 8월 22일자는 의료 붕괴 사태를 보건복지부, 국민의힘, 민주당은 각각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은 당연히 그냥 야 가만히만 봐도 야 알아서 우리한테 차기 대권에 넘어오겠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갈수록 야 진짜 똥줄 타겠다, 대통령실에서 그냥 밀고 나가는데 이거 도매급으로 국민의힘 싹 다 넘어갈 텐데 이거 어떡하냐. 보건복지부는 다 모르겠고 어차피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산 20조 따온다, 이 얘기인 거고. 8월 25일에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공무원들도 이쯤 되면 눈치 챙기고 빨리 각자 도생해라, 이런 얘기 했던 거고. 8월 29일에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결국 손절하게 될 것이다. 의료 붕괴로 인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충성은 본능이 아니고 생존 본능은 정말 본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친윤이든 친한이든 다 필요 없고 본인들의 그 명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절 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순장조거든. 그걸 아직도 모르겠냐 이거. 아직도 모르겠냐. 의료 붕괴 아직 수습 못하고 있잖아. 8개월째 수습 못하고 있는데 1년, 2년이 된다고 해서 3개월 더 기다린다고 수습 되겠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정신 차리셔라. 그리고 악화되는 의료 상황, 국민의힘은 수습 못하고 대화만 외치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 이거에 9월 12일자, 그리고 9월 14일자에 한 달 전이네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외통수에 빠졌기 때문에 의료 대란에 대해서 나서면 무능이고, 여야 의정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봤자 어차피 약발이 없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무능이 탄로날 거고, 안 나서고 가만히 있으면 순장조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 길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게 한 달 전이에요. 9월 14일. 자, 어쨌든 의료 붕괴는 결국에는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암이야. 내가 봤을 때 종양,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언제 환자가 익스파이어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결말은 정해져 있다.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도 손 못 건드려. 지금 수술도 안 돼. 개복하려다가 다 덮는 거야, 그냥 계속. 그래 깔짝깔짝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나중에 법적 책임을 다 밀어 들어오겠죠. 왜냐면 사망해서 악성 종양으로 알아서 이제 익스파이어를 했는데 여지껏 손댄 애들 다 나와 해가지고 결국에는 책임론에 휘말릴 거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이면 함부로 촉수 엄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빨려 들어갈 블랙홀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자 기사를 쭉 읽어보죠. 한동훈, 용산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면서 특정 인사 경질 요구를 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요거 약간 선을 넘은 거거든요. 근데 넘을만 하니까 넘은 거예요. 제가 강희경 그 서울의대 비대위원장님 요구를 엄청 했는데 선을 넘었다. 왜? 의사의 대표가 아니면서
의사를 대표해서 약간 엿을 매기는 행동을 했다. 의사들, 젊은 의사들에게. 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제가 봤을 때 이미 외통수에 빠진 거기 때문에 본인도 순장도로 가거나 아니면 살기 위해서 손절을 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재보궐선거 딱 3일 남았는데, 이틀 남았죠. 이제 정확히는. 오늘은 거의 끝났으니까.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충성은 본능이 아니라고, 인간의. 그렇다고 배신하라는 건 아닌데, 그냥 이해관계에 맞춰서 잠깐 뭐 같이 갈 수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의 각자 도생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절 딱 치기 시작하고, 받을 수 없는, 대통령실에서 받을 수 없는 요청을 하면서 난 손을 딱 긋는 거예요.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해도 나는 내 탓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특정 인사들 정리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용산과의 정면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러 의혹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보수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레임덕이 순식간에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발언에 내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일단 재보선 때까지는 무대응을 일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이를 꼬이게 만들고 있다며, 특히 선거 결과가 안 나오게 나오면 문제 대응 탓이라며 탓하면서 싸우지 않겠냐, 독대가 불발될 수 있다고 답답했다. 불발될 가능성이 많겠죠. 선거가 질지 이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거는 뭐 워낙 뭐 부산인 것 같은데, 지면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야, 내가 봤을 때. 왜냐면 거기는 그냥 아무나 나가도 국민의힘이 이기는 동네 아니었나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쉽지 않지. 왜냐면 대통령실의 그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을 탓해야 돼요. 왜? 뭐 참모들은 야,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뭐 어드바이스 하기도 쉽지 않아, 이런 얘기하면 할 말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딱 쳤을 때 인적체신해라.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이잖아요. 근데 딱 월권을 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사람들을 탓해야 되는 겁니다. 무능하면 비참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무능하면 비참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그렇고, 좀 있으면 이제 교육부 장차관님 나오겠죠. 막 이렇게 국감에서 혼내고 쪽을 줘도 속수무책이잖아.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야.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다.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처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왜냐면 여차하면 진짜로 역풍이 너무 많이 불어올 거거든. 이미 너무 많이 불었고 끝발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친윤계가 빠방하다고 하지만 워낙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여차하면 다 순장 아니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차하면 다 등 돌릴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외통수 걸렸다. 인적쇄신 요구하는 한동훈의 난감. 한동훈 당대표가 재보선 패배에 대비하는 것 같다며 불쾌감을 표현. 공식적으로는 로키. 공식적으로 로키냐는 건 뭐냐면 대부분 무대응이야. 그냥 속수무책을 당하고 있는 거야. 16.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할 경우 대통령실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한 대통령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아 여당과의 관계에서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가 각을 세워도 욕먹고 아니어도 욕먹는 외통수에 걸렸다. 이거는 사실 이제 시작이에요. 뭐 정치인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선거니까, 이번 재보선 선거를 통해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만,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커팅이고, 실제로 재보선 선거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여론이 급격히 뭐 기울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위기에 처할 수 있겠지만, 당장 국민의 생활에 직격탄을 매길 수는 없다. 그건 뭐냐? 의료 대란이다. 리버샷, 악성 종양. 이게 정말 큰 일이고, 외통수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눈에 보이는 휘발성이 높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근본에는 속수무책으로 악화되고 있는 의료 현실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 진짜.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진짜 밀정도 있겠지만, 무능한데 그냥 예스맨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밀정일 수도 있다. 의료 대란만 하더라도 김윤 지금 민주당 의원이 정말 역대급 밀정 히스토리를 쓴 것 같은데, 4,500만 증원을 외치면서 어드바이스를 하다가 100분 토론에도 나오고 친정부 쪽으로 하다가 민주당으로 싹 갈아타고, 딱 된 다음부터는 의료 붕괴의 원인은 저수가이며 의대 증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전면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예 워딩을 뭐 한 10개월 만에 바꾼 것 같아. 1년도 안 됐어. 그 사람만의 문제겠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게 배신 안 해도 그냥 무능한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냥
빠고 있는 사람들, 진짜 무슨 맷돌도 아니고 계속 이 한 상황을 어떻게 뭉개, 이런 사람들도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는, 좀 다른 부류지만 사람들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살 길 결국에 찾아갑니다. 결국에 다 찾아가.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맷돌을 갈면서 현 상황을 빠고 있는 거지. 머릿속으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맷돌을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나 어떻게 여기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갈고 있는 겁니다. 이 맷돌을 뭘 가는지는 생각 없어. 그냥 가르라니까 가는데, 살이 갈리고 콩이 갈리는지 뭐 손가락이 갈리는지 잘 모르지만 갈면서 어떻게 해서든 난 여기 빠져나가야 되겠다. 내 안위를. 이게 다 각자 도생이라니까. 야당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윤석열 정권 총체적 붕괴 시작. 김영배, 양문석, 장경태 이딴 막말에 자제해요. 그러니까 입조심만 하라 이거야.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알아서 냅두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게임인 거고. 알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그 중에 국립대 병원 상반기 적자 4천억 넘었다. 병원 기능 마비 아우성.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몇 달 전, 뭐 8개월 전부터 단언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의료 붕괴는 정말 치명타가 될 거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변하는 값이 아니야. 그냥 이 정책을 2,000명을 지금 시스템대로 밀어붙이면 100% 붕괴난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안 되다 지금 7,200억씩 건보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선지급까지 해서 마이킹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빼고도 상반기 적 4천억 넘었는데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 이거 되겠냐고. 결국엔 누가 책임질 거냐? 아무도 책임 안 질 거거든. 아무도 책임 안 져. 이주호 교육부 장관, 대학 총장, 의대, 학생, 복귀, 대학 물고, 변화 고무적. 이 진짜 내년 아무 생각이 변화 고무적? 지금 고무적인 변화를 얘기하면서 대화가 뭐 되는 거 카더라. 자기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카더라라고 대학 몇몇 총장들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면피 전략이야. 난 모르다. 그러니까 대화 해봤냐? 물어보면 아니 카더라. 그 내년 복귀 안 하면 유급 제적 불가피하다. 보건 국방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다. 좋습니다. 근데 정책이란 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강력한 드라이브, 정말 명석하게 두뇌를 써가지고 악소리 못하게 진짜 딱 기술을 걸어가지고 넘기면 되는데, 내년 복귀 안 하면 유급 제적 불가피. 지금 이렇게 2024년도에 정말 쌍팔년도식의 무대뽀 자유를 제한하는 하면 얘네들이 20살, 30살이기 때문에 더 반발합니다. 내가 봤을 땐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복귀 안 하면 유급 제적, 그러면 18,000명이 지금 의대생 휴학하고 있다고, 맞나요? 인데 걔네 다 유급 제적 시킬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뻥카도 적당히 쳐야 되는 거고, 서울대 감사 철회 가능성이 있어. 그 지들끼리 싼 똥을 수습하기 위해서 서울대 감사를 왁 했다가 철회 가능성이 있어. 왜? 답이 없거든. 감사를 해서 털어봤자 답이 없어. 그래서 의대 5년제 전환 역시 와전된 거. 또 왁 하다가 또 주섬주섬 또 주워 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무능한 거야,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유능하게 좀 하라고. 그러니까 유능하게 좀 하세요. 이조 부총리는 11일 오전에 의대 운영 대학 총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총장 몇 분이 의대와 학생들 복귀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고 변화의 분위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거 경북대 그 총장님 홍원아 총장님인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나왔다가 걸려가지고 그분 아직까지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게 의대 운영 대학 총장님들 그 대표야. 그 사람들이요. 예. 되겠냐고. 바른 말 하겠냐고. 입 바른 말 하겠냐고. 현실적인 얘기를. 총장님들은 어쨌든 임명권이고, 특히 국립대는 아니야. 그게 다 공무원들이야. 거의 준공무원이겠지. 그러니까 의대 학장들이 와야 돼. 의대 학장들이. 의대 총장님들은 그냥 예스맨 하겠지. 나랑 상관없는 게 내 과도 아니고 단과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거지. 그동안 총장님과 의대가 학생들을 돌아오게 하는 쪽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대화가 사실 좀 차단됐었는데 그 논의가 시작돼서 상당히 희망적. 자, 왜 차단됐을까? 이거 3달인가 4달 전에 제 그 커뮤니티에 다 써 있습니다. 그 홍원아 총장님이 막 또 우리는 할 수 있다 했는데 왜 조용했냐? 입 다물고 다 들어간 거예요. 왜? 본인들이 무능한 걸 아니까. 의료교육특별위에 한창 한 달도 2달 전에 막 떠들다가 요새 좀 잠잠하게 조용하죠. 왜? 야, 이거 보니까 이거 의미 없다. 본인들이 역할에 의미 없는 거야. 돈을 이렇게 싸지르는데 야, 이거 되겠냐. 그냥 하는 척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총장들이 왜 나서다가 홍원아 총장이 또 조용히 들어갔냐. 이 의미 없습니다. 이게 답 없어. 나 총대 못 매. 하니까 했다가 지금 다시 교육부 총리가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와서 하는 척 하는 거지. 싸바싸바. 또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카더라. 좀 있으면 또 어떻게 다 들어갈 거예요. 도망가겠지. 이조 부총리는 대책이 따르지 않으면 대학이 유급 제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했다.
자, 여기 워딩에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대책에, 교육부 대책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가 강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끝발이 없거든, 교육부가. 끝발이 없는 게 아니라 준 카드가 없어요. 제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이 수는 8달 전에 이미 끝났고 잘못된 작전으로 인해서 이미 수가 다 털렸어. 봐도 그렇지만 이미 수 계산이 끝난 판이라고. 그걸 8달을 모른 척하고 깐 게 무능한 거지. 그러니까 교육부는 대학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감사도 했는데 서울대 감사 막 무슨 강제 수사하듯이 했는데 그거 후퇴했잖아 지금. 5년제 우악 하다가 또 와전 후퇴. 교육부는 할 수 있는 끝발이 없다고 지금. 조건부 휴학을 통해 교육부가 학사의 대학의 학사 운영에 개입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점에서 보건은 국방만큼 중요한 정부의 기능이라고 혼자 말했다. 맞아요. 정부의 기능인데 지금 망했어. 진짜. 보건 아예 망했고 국방도 아예 망한 게 국방 사병의 월급 이런 거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 국방으로 망했다고 지금. 군의가 이제 완전 씨가 말랐어. 제가 2년 전인가부터 또 공보위 군의관 멸종할 거라고 1년 전인가? 이미 다 예고 영상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와르르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 2, 3년 더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답 안 나와. 이주호 총장들의 의대 2개 학기 초과 휴학 못하게 학칙 고쳐달라. 고작 하는 게. 교육부 장관이 고작 하는 게 총장들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학칙을 고쳐달라. 이 사람들이 진정한 교육자면 함부로 학칙을 못 고치겠지. 고쳐도 상관없어. 만약에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갈 거냐 이거예요. 이 의료 개혁의 끝발이 도대체 얼마나 할 거냐. 한 달에 7,200억씩 쓰면서 얼마나 버틸 거냐라는 걸 일단 현실 파악을 좀 해야 될 거고. 학칙을 고쳤다가 만약에 고쳤는데 진짜 18,000명이 진짜 역시 안 돌아와. 총장이 이게 약간 이제 학생 운동으로 번지면 이게 노답 나오는 겁니다. 진짜. 왜?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한 총장이다. 총장이 학생 편이 아니다. 총장이 교육부 장관 편이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만약에 진짜 18,000명이 안 돌아와. 어떡할 거냐 이거야. 학칙 바꿨는데. 그럼 단과 날릴 거냐 이거야. 그 대학은. 단과 통째로 그 단과가 드러내고 할 건데. 그러니까 봐가면서 똥을 싸라 이거야. 진짜 그냥 앞만 보지 말고 하루 만에 털릴 손절당할 의대 5년제 이런 거 교육부 장관님 얘기하지 말고 생각이란 걸 하고 이 워딩을 쓰셔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조언을 제대로 하는 게 이게 진짜 어드바이스지. 이게 조언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 사람 연맥이는 게 연맥이는 거지. 참.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 의료 대란은 결국에는 상수값은 정해졌다. 의료 대란은 결국에는 못 막을 거고 이게 의료 대란이 펼쳐지면서 건보재정 붕괴되고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손절을 할 텐데 제가 약간 생각을 요새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야 정치의 문제인 거고 보건복지부 인사들 그리고 보험사나 이런 데 포진해 있는 보건복지부 인사들 맨파워들이 맨파워들조차도 손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챙길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서 조금 왜냐하면 돌이키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 채널의 대부분의 구독자이실 의사들, 의대생들은 어떻게 하냐. 제가 그분들께는 사실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합리화되는 과정으로 굳이 저는 그냥 냉정하게 해석을 하려는 입장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기존의 시스템으로 계속 갔다고 했으면 몇 년 더 버텼겠죠, 이 시스템이. 근데 솔직히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는 의대 이제 수련 시스템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이고 20년을 써도 쉽지 않다. 결국엔 유튜브 각자 도생 해야 될 거다라는데 초점이 제가 봤을 땐 이 유튜브 원래 운영하던 초점이었던 건데 그게 비효율에 극단적인 효율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냥 예전처럼 전공의 하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전문의 받고 펠로우 개잡일 하다가 진료교사 하면서 조금씩 꽁냥꽁냥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10년의 낭비되는 시간을 그대로 드러내게 될 가능성이 많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쨌든 이 와중에 각자 도생을 꼭 챙기시고 이런 의료 대란 해결이 진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의대생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각자 인생을 좀
개발하시는 데 시간 쓰면 좋겠다. 조만간 또 뵙죠. 다음에 뵙겠습니다.